천천히 간다 해도 그리 늦는 것은 아냐 이 세상도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청춘 네. 두드림. 저희가 사회 저명 인사를 모시고 과연 2030 세대 때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혹은 지금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혹시 해주실 말씀은 없는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미 저희 네. 그 시절을 겪고 극복한 인생의 네.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네. 우리는 훨씬 더 극복하기가 쉽겠죠. 네. 그래서 소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저희 네. 의원님, 네. 저희가 한 5천만 국민 되지 않습니까? 저희 방송이 시작한 지 지금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 한 4천만 명이 보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는 방송입니다. 네. 기대가 큰 네, TV에서 많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전병헌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언제 봐도 항상 웃으시면서 푸근한 인상을 주시는데, 네. 지금 되게 바쁘시잖아요.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지금은 이제 우리 문재인 후보의 네. 매니페스토 본부장을 맡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최근에 이 소위 말해서 대선 국면에서 네. 이 일부 언론들의 그 편파 보도가 네. 매우 극심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오늘 그 선대위 회의에서 음. 막 긴급하게 논의를 해서 그 편파 보도 대책단을 만들었어요. 오. 거기 오늘 그 대책단장으로 임명받아서 매니페스토 본부장님도 하시고, 네, 그것도 하시고. 네, 그러니까 매니페스토라는 것이 정책을 잘 한번 이렇게 리뷰하고 그렇죠. 점검을 하는 네. 그래서 참공약을 실현하는 그런 거라면 네. 이거 편파 보도 대책단장은 이 언론의 그 보도의 기능이 네. 원천적으로 공정하고 그리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이어야 되는데 언론의 그 언론 보도가 본연의 자세로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는 측면에서 약간 공통성도 있다. 네. 뭐 이런 생각을 이 순간 갖게 됐네요. 짬뽕 되는 게 있네요. 네. 그 매니페스토라는 것은 뭐 구체적으로 뭡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말로는 이제 참공약이라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이 매니페스토 운동이 영국에서 한 100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짧게는 이것이 본격적으로 국민들에게 관심을 끌고 또 정치권에서 많이 이제 쓰이게 된 것은 네. 영국의 이제 토니 블레어가 네. 오랜 동안의 그 보수당의 장기 집권을 깨고 네. 노동당이 네. 국민의 그 대중적인 네. 신뢰를 받는데 네, 이 그렇죠. 매니페스토 네. 정책 공약을 잘 네.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선보임으로 해서 정치권에서 내세우는 공약들이 일반적으로 뭐 빌공짜 공약이다. 선거가 끝나면 그래 없는 것으로 된다. 이런 이런 인식을 네.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헛공약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운동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네. 창공약 운동과 창공약 그 실천 약속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다 신뢰 있는 정책 그리고 실천하는 정책을 네. 선보이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문재인 아마 네. 후보 진영만 매니페스토 본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의원님 말씀하실 때 저의 눈을 봐주세요. 이런 의견이 계속 들어와요. 네. 시청자분들 카메라가 하도 많아가지고서 그렇죠, 지금, 예.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 적어보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편안한 방송이니까요. 말씀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네. 어제 지하철을 타고 제가 평택 살아요. 네. 지하철 타고 가는데 지하철 타고 가는데 네. 어떤 할아버지께서 에이 대통령 선거 뭐 그까짓 거 공약 강 건너고 나면 다 끝이야.
한 번 뱉으면은 그거는 그냥 뱉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이 청춘 노가리 명 MC답게 귀를 계속 기울였습니다. 원래 핸드폰 게임하고 갔을 예, 텐데 그렇죠. 예. 그래서 왜 저런 얘기를 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좀 여쭤보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네. 했어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 운동 네. 그게 이런 거를 좀 해소시켜주는 네. 예, 신뢰를 줄 수 있는 예. 것 같아서 예.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공약, 이제 선거 과정에서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냥 이제 그 후보자들이나 해당 정당이 무료로 마구 배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네네. 이 매니페스토 공약집은 유권자들에게 돈을 받고 팔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매니페스토 공약집이 오늘 네. 마침내 이제 문재인 후보가 국민과 새끼 손가락을 걸고 어. 꼭 실천하겠다라는 네. 약속의 다진 공약 이것이 이제 오늘 첫 번째 나와서요. 내일부터 각 서점에 발간될 예정이니까 그래요? 네. 우리 이 TV를 예. 시청하고 계시는 네. 전국에 계신 4천만 동포 여러분들이 그렇죠. 각 서점에 가서 네. 마구마구 구입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서점에서 팔리는 것으로. 네, 판매 예량 뭐 수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네. 이 방송이 네. 4천만 명 정도의 시청자를 예측하고 있다면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한 4,100만 정도 아. 팔리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시청하고 계신 분이 한 분에게 더 권해서 100분이 권해주시면 네, 4,100만. 네, 이렇게. 되게 센스 있으셔요. 그러게요. 네. 이제 저희가 이 말씀을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국회의원을 하신 지 꽤 오래되셨잖아요. 별로 오래 안 됐는데요. 계속 실력 있으시니까 계속 하시잖아요. 네. 근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도 지금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법안 혹은 이게 어떻게 국민에게 도움이 되었다 이런 건 좀 있을 것 같아요. 하도 많아가지고서 무엇부터 네. 말을 해야 될지 예. 모르겠는데요. 네, 여러분 고품격 토크쇼. 시간 충분히 줄 수 있습니까? 네. 다소 좀 이상하다고 하면 제가 과감하게 끊겠습니다. 네, 네. 예. 제가 이제 첫 번째는 사실 국민묘지법 제정을 했습니다. 국립묘지? 예, 그래서 우리가 5.18 묘지라든지 또 예. 동작동 국립묘지라든지 대전 현충원? 현충원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이런 그 묘지를 법이 없이 그냥 그 시행령 가지고 운영 규칙 가지고 이제 국립묘지 운영을- 안장 기준을 마련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소방관들이나 경찰관들은 순직을 하면 이제 국립묘지에 가게 돼 있었지만 경찰관까지만 가고 소방관서부터는 가기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 예, 해서 그렇죠.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이게 소방관들도 당연히 그 전시에 그 우리 군인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그렇죠. 지키기 위해서 전사하신 분들 또 부상당해서 고생하시다가 예. 또 돌아가신 분들을 국립묘지에 안장시켜 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평상시에도 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가 그렇죠. 순직하거나 돌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율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국립묘지법 제정을 했죠. 그래서 지금 소방관들을 비롯해서 특히 이제 저는 소방관 공직이 아니다 하더라도 민간인들이 좋은 일을 하다가 의로운 일을 그렇죠.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갖다가 이제 의사자라고 하는데 예. 의사자들도 국립묘지 묘역을 만들어서 거기에 국립묘지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국가가 또 국민이 이렇게 존중하고 존경하는구나 이런 모범 사례를 보여줌으로 해서 이제 국립묘지를 제대로 세우자 이런 이제 취지로 그런 법도 발의했고요. 굉장히 공교로운데 지금 입고 계신 색상이 소방관 색상이에요. 그렇군요. 네, 또 의도하진 이제, 않았지만.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별 상관없는 얘기였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요. 네. 이게 전국에 B형 간염, 건강한 비활동성 B형 간염 보균자가 우리나라가 4,500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나 많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캠페인이 잘못돼서 비활동성 B형 간염 B형 보균자하고 같이 식사를 하거나 뭐 술잔을 같이 돌리거나 하면은 간염에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오인이 돼서 술잔을 돌리지 말라고 돼 있죠. 물론 이제 술잔을 돌려가면서 계속 폭탄주를 마시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러운 문화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 비활동성 B형 간염 보균자들이
군대는 현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비활동성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같이 취침하고 취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단 취직과 예. 취침을 하는 데는 예. 오히려 그분들을 현역으로 보내면서 예. 군대를 예. 고생하고 제대하고 난 뒤에는 취업을 하려면은 건강검진에서 다 잘려가지고서 취업 활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정말로 부당한 차별이다 예. 해서 이제 이런 부당한 차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각종 법적 그 제도적 장치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저는 이제 그 보람을 느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잠시만요. 여기까지는 시대. 아, 이거 지금 역사를 지금 예, 훑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가요 시청자분들이 근데 제 의견도 하나 주셨어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예. 미안하지만 예. 이 2030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 관련된 거 혹시- 우리가 한때 이제 네. 신용불량, 지금도 신용불량자가 많지만 한때 신용불량자가 많아서 신용구제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신용불량자에 대해서 신용구제위원회? 예.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예, 예. 법적으로 구제하는 개인 회생 그렇죠, 이런 건가요? 그렇죠. 신용 이제 회생 제도를 만드는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노무현 정부 후반기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카드 사용을 많이 지나치게 그렇죠. 해서 막 지금도 몇백만 많이 그런데. 명이다 뭐.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신용 구제가 되는데 특히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그 젊은이들 또 그렇죠. 예, 군대 가 있는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었어요. 어. 그러니까 자기가 신용 불량이 500만 원, 6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젊은이들이 예. 군대를 가게 되면은 이게 군대는 2년 동안 자동 연체가 돼 버리니까 그렇죠. 예. 군대를 뭐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예. 국방 의무를 하고 나면 예. 이것은 회색이 불가능할 정도의 빚쟁이가 돼버리는 빚쟁이가 돼버리는 상황이었죠. 예. 이것을 완전히 방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17대 때 정무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신용 그 구제 대상을 그 군 입대를 앞두거나 또는 군에 입대해서 군 생활을 복무 중인 요 사람들에 대해서도 구제 대책 대상으로 만들자 예.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때 한 6, 7만 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신용 회생의 기회를 주어서 군 입대 기간 중에는 그 소위 이제 이자 지급을 유예시켜주고 또 야, 그게 그 6, 뭐 7만 그런- 명이나. 우와. 예, 그 이제 그러니까 입대를 앞두고 있거나 그렇죠. 또는 입대, 복무 중인 사람까지 다 예. 포함하니까 그렇게 되어서 예. 이제 그것도 만들었던 것이 예. 저로서는 매우 이제 좀 흐뭇했던 보람을 느꼈던 그런 건데 제가 계속하면은 예. 우리 사회자께서 열받아서 나가실 것 같아서 그만해야 되겠네요. 아니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법안들을 계속 하셨어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아버님이 이제 그 국립묘지에 계세요. 예. 예, 계신데 이게 계속 참배를 가잖아요. 참배를 가면 어느 날부턴가 소방관들 묘역이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저거 여기는 원래 군인들만 묻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인식이 좀 전환되는 네. 그 사정이 여기에서 나왔군요. 그리고 이제 국립묘지 예, 그러면 신기하네요. 지나치게 예. 군사문화 시절에는 그렇죠. 예. 지나치게 근엄하고 이렇게 해서 마치 이제 이렇게 경외심을 갖게 한다라는 그런 예. 명분 아래 국민들과 국립묘지와 이렇게 거리를 매우 떨어뜨려 놨죠. 출입도 그렇죠. 통제하고.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국립묘지는 일종의 이 국민의 공동 공원묘지의 성격으로 예, 예. 이게 바꿔서 누구든지 국립묘지에 친숙하게 접근하고 예.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 분들에 대해서 누구든지 가서 어느 때라도 추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 자체랑 예, 개념 예.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법을 개념 만들었죠. 자체를 바꾸는 예. 그런 법이었군요. 그 의원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IT와 관련해서 게임 관련된 또 조예가 좀 있으시잖아요. 네. 조예라고 해야 되나? 좋아하시는 게임이 있으십니까? 예, 게임은 네. 제가 지금 애니팡과 예. 드래곤 전국민 게임. 예, 네. 애니팡과 드래곤 플라이트는 예.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가끔 그 아들하고 예. 그 심야에 네. 아들도 늦게 오니까 오. 심야에 이제 콘솔 게임을 해서 이제 축구 게임을 하는데 예. 우리 아들한테는 우리 아들이 늘 예. 대한민국 이제 팀을 고정으로 맡고 있고요.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어느 나라를? 브라질, 스페인 아, 예. 세계 탑 그렇죠. 네, 예. 그런 팀의 최고 기량의 선수들로 예.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하는데 아드님께서 양보를 하시는 건가요? 예, 네. 양보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결국에 가서는 네. 늘 그 대한민국이 네. 백전백승 하는 거죠. 그 대한민국이 늘 제가 네. 이제 프랑스, 그렇죠. 스페인, 브라질, 독일 이런 팀을 최고 기량의 팀을 그렇죠. 잘 만들어서 이제 하면 예. 그 우리 아들이 운영하는 예. 우리 아들이 이제 감독하는 대한민국 팀에는 어. 뭐 계속 연패를 당하고 야. 그것도 보통 당하는 게 아니라 대파를 당하고 아드님께서 아버님에게 어드밴테이지를 주고 시작을 해도 발리시는 네, 손병헌 도저히 못 당하겠어요. 아, 예, 예. 혹시 근데 지금은 이렇게 게임을 하시는데 의원님의 그 20대 시절 때는 네. 그냥 어떤 여가 생활을 했나? 20대 시절에는 사실 저는 뭐 이제 대학 시절에 네. 그 뭐 이제 대학 신문 기자도 했고 신문 기자? 대학 신문 기자 하면서 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또 아이들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그 학회 활동이나 클럽 뭐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규제를 받았죠. 그래서 그야말로 유신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 유신 시절에는 대학 캠퍼스에 학생이 많은지 사법경찰관이 많은지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지금 우리 20, 30대들도 매우 팍팍한 삼포시대니 뭐 네. 이렇게 해서 팍팍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들도 또 다른 측면에서 그렇죠. 매우 팍팍한 그런 시간을 보냈었죠. 그때 그래서 저는 네. 유신 그러면 너무너무 싫고 예. 더더욱이 유신공주 그러면 진짜 싫어요. 예. 여쭤보지 않은 얘기까지 하셨는데, 예. 지금은 국회의원 되셨는데, 그때 당시 꿈이 있으셨습니까? 그때 당시 예. 꿈은 제가 그 당시 꿈은 아니고요. 예.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나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왜죠? 왜죠? 하게 됐고 상당히 왜냐면 빨리. 왜 그러냐면 예. 그 사람들은 상당히 빨랐다고 하는데 예. 저로서 굉장히 늦은 결심이었죠. 그래요? 왜냐면은 제가 계속 이상하게 생각한 게 그 당시에 이제 반공교육이 워낙 철두철미했으니까 늘 이 악몽이 가장 대표적인 악몽이 예. 북한 괴뢰군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막 남한이 막 불바다가 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하고 막 헤어지고 막 이런 혼란스러운 꿈, 뭐 이런 것이 가장 두려웠는데, 왜 도대체 나는 하고 많은 나라 중에서 이게 남북이 갈린 나라에 태어나서 걸핏하면 전쟁 난다 그러고, 그리고 또 이 전쟁을 하면은 전쟁 난다 그러면 좀 그 국방력이라도 튼튼히 해야 될 텐데, 북한이 쳐들어오면은 우리가 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늘 불안하게 만들어서, 불안하게 만들어서, 나는 내가 남과 북이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오히려. 나라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려면 정치를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고 그 뒤로는 이제 한 번도 꿈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그 전까지는 많이 바뀌었지 비행기 조종사, 과학자, 무슨 판사, 검사, 의사 등등. 그렇죠. 전이라고 하면 5학년 전. 이런 걸 뭐 성숙이라 그래야 되나 조숙이라 그래야 되나. 제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만약에 그 당시에 그렇게 결심을 하지 않았게 됐다면 뭐가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 어린애들을 무척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 선생님이나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 정도 됐거나 아니면은 조금 뭐 더 생각을 했다면은 정신과 의사. 그래서 이게 정신이 조금 헷가닥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그 정신을 분석하면 참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쭉 왔지만 한 번도 이제 정치에 대한 그런 희망은 뭐 변함이 없었죠. 의원님께서 어찌됐건 대한민국의 어찌 보면 또 대표 정치인으로서 이제 하시는 분 많으신데 저희 이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물론 자체적으로 잘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 청년들은 앞으로 계속 잘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좀 힘겨워하고 이런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던지신다면 메시지를 던지려면 힘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좀 멋대가리가 없겠죠. 제작진의 의도 방향과는 좀 다른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세대가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해가지고서 콩나물 교실에 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제 헤쳐왔는데. 잠시만요. 혹시 몇 년생이시죠? 저 58이요. 아, 개띠. 58년 개띠. 나랑 정확하게 저 82년 개띠거든요. 아, 그래요? 24살. 예. 저희 어머니 친구분을 지금 옆에 모시고 네,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네. 어. 그래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20대들 주로 그리고 또 30대 초반까지 되시는 분들이 그렇죠. 일종의 이제 뭐 삼포 세대다라고 할 정도로 하는데 이게 에코 부모라고 이제 그 부모라고 이제 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낳은 그렇죠. 낳아서 네. 이제 자란 그렇죠. 2세들이죠. 네. 맞아요. 네. 더 그때가 또 상당히 이제 경쟁도 치열하고 많이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좀 정치가 제대로 이렇게 민생을 돌보고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일하고 싶은 직장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엉뚱하게 결정적인 시기에 이상하게 토목 이 사업에 빠져 있는 토목 매니아가 나타나가지고서 엉뚱하게. 이 돈을 갖다가 이 강 속에다가 다 이렇게 처박는 바람에 참 더욱 더 이제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은 그런 직장들이 많아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꿈은 늘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그렇죠. 꿈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꿈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절대 꿈은 잃지 말고, 현실 속에서 차분하게 자기의 각자 갈 길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무래도, 정치가 남의 일 같지만 사실은 정치가 남의 일이 아니다. 그렇죠. 정치는 우리가 숨 쉬는 공기와 같은 것이어서 정치가 잘 되면은 많은 그 젊은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일터가 생기는 것이고 정치가 잘못되면은 이번에 보신 것처럼 엄청난 돈을 엉뚱한 데다가 이렇게 써버리는 이런 이제 사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를 좋은 정치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늘 이제 참여하는 특히 이제 투표하는 그런 문화가 좀 중요하지 그렇죠.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를 하려고 정치외교학과를 이제 들어갔는데 너무 당연한 정치학 원론 1장 1절에 이런 말이 저는 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외국인, 철학자이자 외국인 정치학자잖아요. 그분이 이제 이런 말을 했죠. 정치를 혐오하는 국민은 혐오하는 정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를 멀리하거나 미워하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표하고 참여해서 세상을 좀 이렇게 함께 변화시켜 나가는데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폭폭하고 답답한데 선거 때가 됐으니까 나와서 투표하라는 얘기구만. 이렇게 오해하신다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렇게 오해하시더라도. 그러나 그렇게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이번에 한번 참여하셔서 세상을 좀 바꿔간다면 새로운 변화와 희망과 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좋은 말씀. 훅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12년 국정감사 무슨 최고 의원 이런 거 발표 혹시 들어가 계신가요? 채팅창에도 딱 물어보시네요. 제가 민주당이 선정한 최우수 국정감사위원으로 선정됐다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회관에 들어가 보니까 자체적으로 많은 표창장에다가 메달까지 이렇게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이제 국정감사 최우수 위원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 이제 제 자랑 같지만 여기서 좀 자랑해도 괜찮은 거죠? 근데 국정감사 때 계속 자랑하고 있지만 다소 좀 거칠게 여쭤보겠습니다. 국정감사 때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첫 번째 국정감사 첫날 10월 9일 날 한글날 사실상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제가 한글날 국정감사 제가 이제 문방인데 문방위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라고 뭐 이렇게 많아? 이 16개의 상임위원회 가운데 가장 이름이 긴 위원회입니다. 근데 이제 문화부를 이제 상대로 해서 국정감사하는 날이 바로 한글날이었어요. 저는 제 주장은 뭐냐면 한글날하고 어버이날은 반드시 이 공휴일로
환원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예, 제 예. 주장입니다. 제가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예, 18대 때 정책의장을 하면서도 이것을 법안을 또 냈고 네. 계속 주장을 해왔죠. 근데 이제 10월 9일 날 한글날이었기 때문에 한글날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는데 한글날 공휴일로 만들자. 그렇죠. 예. 우리의 대표적인 어. 그런 이 문화유산이고 예. 또 세계에서 수천 개의 그 문자가 있지만 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뜻을 갖고 만들었는지 알고 있는 알 수 있는 활자는 한글밖에 없어요. 문자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세계에다가 우리의 그 문화적인 네. 독창성을 자랑할 만한 그런 그 글자이고 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도 등재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렇죠. 한글을 한글날을 뭐 공휴일로 하는 그런 그 우리 결의안을 여야가 당파를 초월해서 통과시키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여당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걸 예.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제 통과시켰고 명분이 있으니까. 그것이 네. 이제 국회 본회의까지 처리가 됨으로 해서 한글날이 내년부터 네. 공휴일 날이 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기타 뭐 그 특히 이제 그 이번에 많은 이제 국민들이 지금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특히 통신비에 대한 부담이 날로 이렇게 증가가 돼서 그렇죠. 어렵게 예. 생각하고 있는데 이 통신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좀 구체적으로 네. 제시를 했다든지 또 이제 우리 그 얼마 전에 뭐 어떤 방송에서 예. 꿈의 일자리 그래가지고서 게임을 개발하는 일자리가 전문인들의 꿈의 일자리로 그렇죠. 이렇게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아마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게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해를 하고 가장 많은 그 발언을 한 예. 그런 이제 의원으로 돼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 게임에 대한 새로운 그 인식의 제고, 또 IT 산업에 대한 문제 제기 뭐 이런 등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살짝 기억에 나는 게 무한도전 심의 문제를 하셨어요. 예. 그게 뭐죠? 작년에 특히 예, 무한도전과 관련해서 네. 이게 권력이 말이죠. 이게 좀 지나치다 보니까 이 무한도전까지 자꾸만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당장에 무한도전은 저도 비교적 즐겨보는 편이고. 즐겨 보십니까? 네. 특히 우리 그 가족이 그 즐겨보는 우리 딸내미가 특히 매니아고. 그렇죠. 네. 아들도 좋아하고 우리 집사람도 좋아하고. 그렇죠. 저도 어느 정도 좋아하고. 예. 뭐 이런 상황이 저희 청춘 노가리보다 시청률이 좀 낮아요. 예. 그런가요? 그런데도 네. 많이 보죠. 예. 그런데 그걸 자꾸만 이게 별것도 아닌 걸 네. 가지고서 규제를 하려고 그러고 심의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 견제도 하고 막 규탄도 하고 지적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때는 제가 무한도전 지킴이라는 그런 별명도 얻었었죠. 네. 근데 저는 이게 젊은 특히 문화와 관련해서는 정부나 공권력이 절대 개입을 자제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문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창의성을 바탕으로 생성되는 것이고 창의력이 바탕이 돼서 경쟁력이 생기는 것인데 자꾸만 이 어떤 이거 통제된 하지 마라. 권력이 개입이 되는 순간에 그 자체의 성격상 그렇죠.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잃어버리게 그래서 문화는 어떤 측면에서는 매우 불온한 상상력에서부터 네. 출발할 정도로 그 불온한 상상력 내지는 도발적인 상상력까지 아우르고 포용하는 그런 사회적 문화가 돼야 문화 강국, 문화 경쟁력 그렇죠. 시대에 우리가 적응해 나갈 수가 있고 바로 우리 2030 세대들이 그리고 일하고 싶은 그런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결론은 우리 가족이 보니까 네. 우리 가족이 보니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보시는 가족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저희가 또 시간이 또 이렇게 저희가 항상 시간이 문제입니다. 시간이 문제인데 의원님께서 핸드폰 요금 그리고 단말기 관련 이것에 대한 뭐 정책도 좀 있으신데 어떻습니까? 정책 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으신데 많이 조금만 있는데, 조금만큼만 얘기를 하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단말기 시장이 지나치게 고가 상품 위주로 돼 있어요. 이러한 그 현상은 이 제조사 즉 단말기를 제조하는 제조사의 장려금과 그리고 그것을 판매하는 통신사의 보조금 이것의 담합 구조로 인해서 담합 구조에 의해서 그렇죠. 이게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고가의 단말기만 사실상 유통되고 있는 그런 그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통신사가 예. 지금 단말기를 단말기 판매를 대신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모니터도 있습니다만 TV 같은 경우나 예.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일반 전자제품사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말기는 꼭 통신회사에서 그러네. 사게 되잖아요. 어. 이런 것들이 다 다막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좀 이렇게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와 같은 다막구조를 깨워야만 네. 이 단말기 가격도 내려가고 예. 그리고 통신비 부담도 내려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근본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이와 같은 현상의 결과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 예를 들어서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삼성 쪽에서 이제 데이터를 안 내놔서 저희들이 이제 쭉 다른 이제 간접적인 데이터를 추론해서 따져보니까 국내에서 파는 단말기보다 해외에서 파는 단말기 가격 대비를 해보니까 국내에서 파는 단말기가 2.5배가 더 비싸요. 네? 삼성 것만 하더라도. 예. 그리고 이제 같은 기종, 같은 스마트폰 기종, 예를 들어 갤럭시 요즘에 이제 S3가 나왔는데 예. 갤럭시 S3를 비교를 해보면 캐나다나 미국의 시장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이거 단말기 가격이 한 25% 정도가 더 비싸요. 왜 비싸지?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은 바로 이제 장려금과 이게 이제 조금만 얘기를 하려고 해서 장려금이 뭔지 보조금이 뭔지 그렇죠. 예,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할 수는 없고 예. 어찌됐든 단말기 회사와 통신사의 다막구조 예.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통신기 가격 예. 그리고 그러니까 휴대폰 가격 그리고 휴대폰 요금 예. 이것이 고가로 형성되고 있는 매우 근원적인 문제다. 이것을 격파해야만 예. 바로 이제 그 여러 가지 통신비 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근데 격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제가 요만큼만 얘기하라고 그래서 근데 제가 그래서 격파할 예. 수 있는 방법은 예. 제가 이미 법안으로 제출을 해놨습니다. 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야당입니다만 12월 19일 이후에 예. 여당 의원이 되게 되면 예. 보다 힘을 가지고 그와 같은 법안을 강력하게 네. 일부 업체들이 저항을 뚫고 예. 처리해서 우리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현저하게 낮춰 드리도록 하고요. 또 이제 이 지금 문재인 후보가 특히 지금 네. 그동안 이제 이명박 정부 아래서 ICT가 너무 침체가 되어 있고 그렇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예. 문재인 후보가 ICT 분야에서 약 한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그 프로그램을 함께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하고 싶은 제대로 된 일터와 직장이 꽤 많이 생길 것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좀 슬럼프에 빠져 있고 매우 어렵고 힘든 팍팍한 삶의 그 숨구멍을 함께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매주 수요일은요 정책이 아니라 대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요. 2030들이 좀 편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렇게 편하게. 다가설 수 있게. 월요일은 저희가 직장인 문제, 화요일은 결혼에 대한 문제.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저희가 수요일이구나.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거 뭐 단장, 본부장 이런 거 빼고 개인적으로 이번 대선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대선은 예. 이번 대선은 저는 사실은 간단한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근혜 후보와 이제 문재인 후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저는 우리 그 안철수 후보님과 안철수 후보님 그 지지자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마음이 편치 않고 또 아쉬움과 또 서운함이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하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되돌려 이렇게 보면 작년 이맘때쯤 안철수 후보께서 최초의 정치적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최초의 정치적인 메시지? 안철수 후보가 던진 최초의 정치적인 메시지. 그게 뭐죠? 그게 한번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 찾아봐도 됩니다. 갑자기 그게 질문을. 뭐라고 그 말씀하셨냐면 본인의 정체성은 새누리당 정권이 더 이상 연장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제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제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예. 안철수 후보님과 이미 이제 하나입니다만 네. 보다 더 확실하게 가시적인 하나의 그 통합체 연대체가 그렇죠. 이제 생겨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것을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 이제 국민연대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겠다.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민주당이 지금 많이 부족하죠. 네. 개혁도 해야 되고 쇄신도 해야 되고 또 스스로 황골탈퇴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황골탈퇴의 노력을 통해서 국민연대를 이제 만들어 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후보는 사실상 새누리당 후보거든요. 지난 5년간 어떤 당이 집권당이었어요? 새누리당 아니었나요? 네, 맞죠. 민주당이 아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새누리당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새누리당 당원이듯이 그 박근혜 후보도 새누리당 당원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은 사실상 이명박 정권의 연장이고 새누리당의 집권 연장이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문재인 후보로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것은 지난 5년간의 좌충 우돌과 국정 실패 그리고 경제 파탄, 서민에 대한 팍팍한 삶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에서 네. 큰 변화가 필요하다면 네.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 정권 교체다 이런 네. 측면에서 이 박근혜로 대표되는 새누리당 집권 연장이냐, 예.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또 다른 측면에 있어 정창철? 정권 교체냐 네, 교체. 네, 이런 문제인데 지난 5년 동안 새누리당이 경제도 잘 운영했고 그리고 서민들을 좀 잘 보살피고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국정 운영을 했다 그러면 저는 새누리당 정권이 마땅히 또 연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우리 이 국민들이 대부분이 다 너무나도 힘들었고 서민들이나 우리 골목 경제가 너무나도 어려워졌다라고 판단한다면 네. 당연히 그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은 교체를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선거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 당연히 정권 교체를 선택해야 된다. 예, 그래서 예. 새누리당의 집권 연장이냐, 네. 문재인의 정권 교체냐, 예.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이고 예. 그것은 뭐 제가 여기서 비교적 붉은색의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만 소방관 옷. 예. 예. 우리 2030 세대들이 예. 아마 다들 영민하고 영특하기 때문에 잘 판단해 주리라 믿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뭐 정책 의원님께서 뭐 개인적으로 하셨던 정책부터 해서 쭉 얘기고 선거 얘기까지 좀 나눠봤는데 지금 시청자분들이 2030층뿐만 아니라 거의 4천만 명이니까 거의 뭐 많이 보고 계시죠. 다양한 책. 의원님 나오시기 전에 저희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네. 예, 그 최수종 씨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네. 투표 아니 그 선거는 누가 합니까? 투표는 누가 합니까? 대통령은 누가 뽑습니까? 예, 투표하는 국민이 뽑는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군요. 예, 아. 예. 투표하는 국민, 예, 말씀 오늘 좀 마지막으로 정리 발언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얼떨결에 나와서 얼떨결에 그냥 시간이 다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자랑할 게 훨씬 많았었는데 이 사회자가 예. 이 조금만 하라 그래서 조금 했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지자랑만 하고 간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찌됐든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특히 2030 세대들이 정치에 대해서 혐오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특히 정치에 참여는 투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투표를 통해서 네. 세상의 환경을 또 나의 환경을 또 나의 삶을 바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많이 부족하죠. 저 스스로도 민주당에 대해서 많은 부족함과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물며 바깥에 계시는 우리 2030 세대, 특히 요즘에 3포 세대라고 불리는 예. 2030 세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번에 그러나 신기일전에서 한번 변화를 선택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힘내시고요. 예. 네. 오늘 저희 전병헌 의원님 모시고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특히 좀 기억에 남았던 게 어쨌든 화이팅 하라. 네, 화이팅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쯤에서 전병헌 의원님 보내드리고요. 앞으로도 의정활동 정말 알차게 국민들을 위해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열심히 또 대선 후보를 도와서 알겠습니다. 좋은 활동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보내드리고 저희는 브릿지 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